마지막 꿀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인테리어 회사의 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 너무 당연한 거를 안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끝내기 학사무소의 인테리어 디자이너 정략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바로 인테리어 사기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저도 인테리어 사기를 한번 당한 적이 있는데요. 저도 사기를 한번 당해보니까 이 마음을 너무 잘 알겠더라고요. 어떤 사기 당하셨어요? 제가 그 타임스퀘어에 공사를 할 때인데 푸드 업체가 있었거든요. 배관 공사를 해놓고 이제 마감하는 이제 작업을 하러 왔어야 됐는데 그 업체 갑자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드 없이 오픈을 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럼 해결이 잘 됐나요? 또 제가 누구겠습니까? 해결은 어떻게 했냐면 후드 구멍이 정말 크게 많았거든요. 임시로 막고 오픈을 하고 추후에 또 다른 업체를 통해서 한 적이 있죠. 돈도 썼고 마음적으로 고생도 많았고 원하던 만큼의 퀄리티가 또 아니었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인테리어 사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핵심만 갖추어서 준비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 선정할 때 이 부분 참고하셔서 인테리어 하시면 인테리어 사기는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테리어 사기 피하는 법 첫 번째, 너무 낮은 금액은 피하셔야 합니다. 이 인테리어 금액이 저렴하다고 해서 그 업체를 믿을 수 있는 건 아닌데요. 지역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인테리어에도 평균적인 단가가 존재합니다. 평균적인 단가를 알기 위해서는 최소 3곳 이상의 업체를 통해서 견적을 받고, 그리고 요즘 인테리어 업체에서 평당 100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평당 공사 금액이 이 공사에 어떤 공사가 포함되어 있는지, 어떤 자재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멀리 하시는 게 좋고요. 나중에 추가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은 좀 피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인테리어 사기 피하는 방법 두 번째, 직접 공사해서 단가를 낮출 수 있다는 곳은 피하셔야 합니다. 이 인테리어에는 각 공정마다 기술자들이 존재하는데요. 철거부터 목공공사, 전기공사, 타일, 도배까지 이 한 사람이 다 해버리면 그 분야에 각각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인테리어가 최종적으로 끝났을 때는 그 퀄리티가 좀 떨어져 보인다든지 각 공정마다 수반돼야 되는 것들이 수반되지 못하면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은 저렴하게는 가능할 수 있긴 하겠지만 나중에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고 공정이 딜레이가 되는 현상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인 업체에 맡겼다가 네. 재시공을 의뢰하는 경우도 많이 있나요? 그쵸. 내가 반셀프를 하다가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숨땡이라는 어플 있죠. 거기서 사람 찾아가지고 이제 공사를 하다가 마감을 못해서 그때 돼서 막 다른 업체를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 네. 인테리어 사기 당하셨다 해가지고 네. 재시공 의뢰한 적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때도 1인 기업이었나요? 1인 업체는 아니었지만 업체도 그렇게 사기를 치는 경우가 있어요. 중요한 게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벌써 이미 그 업체가 조금은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아예 다른 업체가 와서 작업하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속이 어떻게 공정이 되어 있는지가 잘 모르거든요. 겉만 봐서는. 자기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손을 대기가 좀 어렵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인테리어 사기 피하는 방법 세 번째, 자재가 정확하게 시공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대략적인 견적을 내고 자재 미팅을 통해서 금액이 감가될 수 있다 이런 업체들도 있는데요. 이런 업체들보다는 정확한 자재 정보를 요구하시고 그 자재 정보가 적혀있는 견적서를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우리 예로 들어서 마루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즘에는 다 강마루거든요. 6T부터 7T, 7.5T, 10T 이런 식으로 두께 차이도 있고 토폭, 중폭, 광폭 이런 폭의 차이에 따라서도 금액대가 바뀌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제품이 들어가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견적서를 받으셔야 되고요. 그 업체와 계약을 해서 공사를 진행할 때에도 그 마루가 제대로 시공되어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데 시공이 이미 완료가 되면 마루 두께가 몇 밀리인지 모르잖아요. 그건 어떻게 확인해요? 이 시공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 사진을 받는 게 아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마루 박스가 이제 현장에 도착하면 박스에 모델명하고 사진 먼저 찍어서 고객님한테 전달해 드리죠. 이 마루가 맞는지 먼저 확인을 시킵니다. 마루 한 장의 샘플을 보고 이제 마루 선택하게 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깔렸을 때 내가 이게 선택한 게 맞나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진을 꼭 요구하셔야 됩니다. 그냥 마루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면 되나요? 마루 박스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시거나 자재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인테리어 사기 피하는 방법 네 번째, 이것저것 빠진 견적서는 피하셔야 합니다. 처음에 받은 견적서가 너무 좀 저렴하기도 하고 괜찮은 것 같아서 그 인테리어 업체를 선택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변기는 추가다, 부엌을 더 추가하셔야 된다, 이것저것 빠진 견적서가 많이 있습니다. 처음 견적보다 나중에 나오는 추가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이것저것 너무 빠진 견적서는 피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이미 공사는 시작됐고 견적서 받아보니까 내가 알던 금액과 다르면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사실은 계약하기 전에는 고객님이 갑이고 인테리어 업체가 보통 을인데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 갑과 을이 바뀌어요. 난 잘 모르다 보니까 인테리어에 맡기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이렇다 하면 이래야 되는구나 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테리어 할 때에는 좀 고객님이 많이 알아보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딱히 없죠.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실 거예요 보통. 그래서 견적서를 받으시고 그 업체와 계약하기 전이라면 그 견적서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무엇인지, 무엇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지 꼭 문의해 보시고 계약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인테리어 사기 피하는 방법 네 번째, 최소 4번 이상 나뉘어서 공사대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처음부터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업체는 좀 피하셔야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4번에 거쳐서 공사대금을 수금받고 있습니다. 계약금, 공사 시작돼서 받는 착수금, 중도금, 잔금 순으로 받게 되고요. 날짜가 됐다고 해서 지급하시는 게 아니고 그까지 공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공사대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어떻게 확인하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공사 끝나는 사진을 카톡방에다가 보내드려요. 근데 고객님이 현장에 안 오시는 것도 괜찮은데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현장에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리죠. 상태가 어떤지도 보고 계약되어 있는 자재가 선택된지도 보고 공사가 얼마만큼 진척이 있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는 것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인테리어 사기 당하지 않는 방법 4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이 4가지만 잘 지키더라도 인테리어 사기는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정말 기초적인 거지만 마지막 꿀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인테리어 회사의 사무실과 사업자 등록증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너무 당연한 거를 안 하고 있어요. 사업자가 없는 경우도 엄청 많아요. 사업자가 없으면 나중에 증빙이 안 되다 보니까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사무실이 없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자기 집을 주소로 그냥 사무실로 해놓고 이게 인테리어 사무실이다.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데도 사기치는 곳은 어떡하나요?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데도 사기치는 경우가 있죠.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대표자 명과 은행에 송금하는 계좌의 이름이 동일한지 확인하고 넣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그리고 영수증을 발급 안 하고 인테리어 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그 영수증을 안 받는 경우에는 피해를 구제받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에 꼭꼭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말한 내용을 꼭 기억해 두셨다가 인테리어 하거나 인테리어 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때 해당 내용 얘기해 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인테리어 사기가 일어나지 않고 올바른 인테리어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앞으로도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 채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인테리어 하시려는 분이나 인테리어 사기가 걱정되신다는 분이 있으시면 이번 영상 공유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인테리어 끝내기 학사무소의 정약이었습니다.